이제 마지막입니다. 기말 시험 위한 강의. 이제 아마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이미 여러분들 어,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익숙해지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어, 이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또 이게 체험과 실습과 이런 것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창업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간략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원의 종강을 위한 강의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을 많으셨어요. 어, 제 얼굴도 궁금하시죠? 어, 시험 날짜에 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내밀지 않았는데 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40명, 50명 뭐 이런 강의들에서는 이게 난 최고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어, 학원이 무엇이고 또 학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원 운영에 필요한 외부 환경, 지금 뭐 평생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창업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학원 창업자로서 어떠한 그러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최대한 더 드리려고 했는데 비대면 상황이라 여러 가지 수업의 내용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해 드렸고 뭐 또 지난 학기에는 두 분의 학원장님을 초대해서 학원의 경영이나 또, 또 어떻게 학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이 어떤 것이고 리더십이 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시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어떠한 창업을 하시든 뭐 꼭 교육 서비스 학원에 있어서 창업에 우리는 국한을 했지만 그럼 어떤 창업을 하시든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 정도 토대로 하게 되면 아마도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하면서 제 소임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말 시험을 위한 강의를 보시면서 기말 시험을 잘 준비하시고 지금 강조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꼭 해주시고 잘 정리해서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업은 뭐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거다. 창업은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필요한 자원의 조달과 조직 관리를 통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가적인 과정이다. 해서 창업의 개념이 뭐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건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갖고 필요한 자원과 조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거다. 또 창업은 뭐냐? 창업자가 특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해서 고객의 가치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창업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착해서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걸 갖다가 창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업의 개념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과 경영의 차이를 얘기했었는데 창업은 사업과 경영과 연관이 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떤 일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 바로 시작하는 거. 시작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를 경영하는 거를 사업이라 하고 어떤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거를 사업이라 하고 경영은 뭐냐?
이런 이미 이루어지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 성장, 발전시켜가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은 결국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사업하고 그 사업에 위한 경영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사업을 스타팅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의 특성은 요거 요 네 가지에서 창업이 뭐다? 창업의 특성이 뭐다? 그러면 이렇게 제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과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창조와 모험성, 높은 위험의 수반,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 기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게 창업가겠죠. 창업가 없이 어떻게 창업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창업가 되는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갖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개발에 있어서 실습도 해보셨잖아요. 그다음에 창업가는 창업가는 제가 왜 두 번 얘기하냐면요. 중간에 우리 지금 집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잠깐 스톱을 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전달해 드려가지고. 자, 창업가는 변화를 탐구하고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어, 어, 슌페터, 그 다음에 드러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창업은 무엇이고 창업가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중에 잘 정리를 해갖고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 자, 기업가 정신을 지금 한번 볼게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촉진자고, 또 창업가는 조직과 시간관리 인내력, 풍부한 상업력, 창의성, 유머 감각 등 이러한 다루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구상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찬족성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뭐냐? 요 기업가 정신의 정의입니다. 이게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며 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인 역량이 기업가 정신인데 한번 6카운트에서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누가 자기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기업가 정신은 언제냐? 새로운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합니까? 혁신활동, 혁신성을 통해서. 왜 해야 합니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편익 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누가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해서 혁신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편익을 하는 거다. 새로운 가치를 목적으로 불확실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여 혁신 활동을 통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창업을 했었잖아요. 여기 창업 활동을 여러 가지 했는데 명목 집단법을 얘기했습니다. 명목 집단법은 참가자 각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해봤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포스트잇을 막 붙인 다음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 주제를 적어줘요. 이렇게. 하고 일정 시간 부여주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막 붙이고 분류해보고 그래갖고 주로 빈도가 높은 것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뭐죠 의사결정 그리드 해가지고 상당 부분 중요도와 실행도를 따져가지고 어떤 사업을 선정해보는 아이템을 선정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환경 분석을 해봤어요. 패스트 분석, 3C, STP 전략.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미안합니다만, 이제 나중에 책으로 쓰게 되면 이 부분들은 좋게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원 창업 절차에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 패스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내적 요인으로 자사의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이 내적 요인이면 또 외적 요인은 여러 가지 그냥 폴리티컬하고 이코노믹하고 소셜, 테크놀로지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폴리티컬은 뭐냐면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규제, 법 규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런 규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셜 컬처는 어떤 고령화나 맞벌이나 사회적인 그런 유행 등을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코노믹은 경제 상황이나 소비, 서비스 구매 등을 위한 부분. 그 다음에 테크니컬하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나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 지금 하려는 학원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C 분석. 자사, 고객 시장, 경쟁사 관점에서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을 파악하고 전체 규모와 대상 시장의 규모,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고객 니즈, 고객 등록 의도와 패턴 등을 분석하는 게 이 고객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학원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고객은 지속적으로 유치가 가능한지,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고객 시장의 관점이다. 자사 관점에서 뭘 했었나요? 학원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전략, 그 다음에 여러 강사 접근성, 모집,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고 어느 관점에서 경쟁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지금 현재 경쟁사와 잠재 경쟁사, 이제 잠재적인 거는 또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어떤 포지셔닝을 가질 것인지 여기서 포지셔닝 얘기했던 우리만의 틈새에서 우리만의 아이덴티티 우리만의 경쟁력인 차별화된 전략 또는 상품이 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경쟁사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경쟁자 대비해서 경쟁자의 그래서 경쟁사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어떠한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게 3C 분석이었다. STB 전략은 S 세그멘테이션에서 시장을 세분화해보고 그 다음에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예비조사를 통해 갖고 시장의 규모와 수준, 방향 등을 설정하고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활용하는데 주로 시장 세분화는 지리적 변수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도시나 주거냐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 의해서 나이, 성별, 가족, 소득, 직업, 교육 등을 고려하고 심리 분석적 요인에 의하고 사회 계층이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행동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에 있어서 구매자들이 어떤 정보나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세분화를 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진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큰 시장을 비슷하거나 유사한 니즈를 가진 동질의 소비자끼리 묶어서 몇 개 시장으로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고객 요구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사의 차별화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장 세분화. 타겟팅은 뭐예요? 이제 세무라는 시장을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평가해서 자기 학원이 어떤 시장에 할 것인지, 뭐 나는 노인 쪽에 할 거다, 뭘 할 거다 이렇게 타겟팅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포지셔닝은 선택한 세무시장과 목표시장의 고객에게 자기 학원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각인시키는 활동. 그러니까 뭐야? 우리 회사는 이거다 이거야. 그리고 저 학원을 가게 되면 요거만큼은 잘해 하고 이런 것들이 포지셔닝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워트 분석을 했었어요. 스워트 분석은 원페이지 페이퍼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외부 환경을 분석해 주는 건데 자,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외부적인 요인 거시 환경의 분석과 기업 내부의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거예요. 환경들의 변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도출하고 환경 기회와 부합되는 자원과 능력을 갖춘 기관들의 차별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른 거죠. 환경 변화에서의 기회 도출과 차별적 우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스로트 분석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 거- 어,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데 외부 환경에서는 기회와 위협, 그다음에 내부 환경은 강약점을 구분하고 이렇게 기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제시하고 위협에 해당되는 내용 동일하게 하고 강점, 약점도 동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어, 이것들을 결합한 2x2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전략이 나온 거죠. SO 전략. 강점이면서 기회인 전략.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그다음에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화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 그다음에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WT는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부 환경은 경쟁사회와 비교하여서 우리 회사의 강약점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기업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쟁사에 대비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내부의 어떤 요인들이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자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경쟁력, 압도적인 유형 8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부족한 R&D나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약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 어,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석하는 거고 그다음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 미래의 기회 요소, 위험 요소를 파악한 거죠. 응?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앵거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 아니면 뭐 수출 규제나 지금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4차 산업의 측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 이제 고객 관리 서비스는 점점점 줄어들 추세에 있다. 근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뭐 고객 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내고 지금의 환경에 있어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분석에 있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것이 소프트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에 7S 분석이 있습니다. 내부 환경에는 학원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인데 세 가지의 하드웨어 부분과 네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었어요. 전략, 그다음에 조직 구조, 그다음에 시스템이 하드웨어 부분이었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바로 스타일, 능력, 그다음에 직원, 그다음에 공유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유 가치를 기준으로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하드웨어에서는 전략 조직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전략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회사 정책, 그다음에 조직 구조는 조직 구조와 형태, 그러니까 뭐 어떤 부서를 만들고 하는 부분, 시스템은 운영 방식, 규칙, 뭐 룰을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첫 번째 공유 가치가 있어요. 학원의 핵심 가치가 뭐다, 뭘 지향한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에 강사들이나 조직의 이런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강사의 역량,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스타일은 조직, 문화, 풍토, 이런 부분들이 다 7S 전략에 포함됐다는 거. 여러분들 실습해 봤으니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 정의서를 적어봤죠? 이렇게. 네. 자, 창업 아이템을 보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게 작성을 했는데요. 창업 아이템 세부 내용의 제품이나 서비스 내용, 기능, 프로그램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강단 명료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 고객의 누군지, 주로
고객 대상이 누군지, 타겟팅의 고객을 제시하고, 페르소나, 대표적인 고객의 특징, 이런 사람이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라는 거. 그 다음에 기능, 기술, 프로그램, 서비스, 차별화된 내용.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차별화된 내용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시장의 고객사항이나 불편사항, 개선사항, 뭐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서비스 기술명 일반 여기는 간단 명료하게 이거는 뭐냐면 학원의 프로그램을 적는 겁니다. 학원의 프로그램 여기.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학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이디어 컨셉트 보드 여러분들 이렇게 적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이템 모습을 제시하고 그림으로 그 다음에 간략한 개요를 적었죠. 아이템 컨셉보드는 고객 시장의 입장에서 아이템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템 내용. 그 다음에 아이템 컨셉보드는 아이템의 내용 개요를 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템 컨셉보드를 작성하여 창업자와 고객 시장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아이템의 내용을 평가하는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런 아이템을 왜 하느냐? 바로 아이템의 개발 이후에 사업 현실 가능성을 위해서 고객 요구의 적합성과 그 다음에 독특한 가치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데 이렇게 비주얼 아트로 그려낸다. 고객 요구의 적합성은 고객 요구 조건이 뭐냐? 고객에게 전달하는 고객의 가치는 뭐냐? 목표 시장 활성화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성이고 독특한 가치는 어필할 포인트. 뭐가 우리 회사의 어떤 자리매김하는 강력한 프로그램인지, 포인트가 뭔지, 또 트렌드와 혁신적인 아이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차별화가 되고 경쟁적인 측면이 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템 컨셉트 보드를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제 창업 아이템 평가와 검증. 그래서 아이템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의 조건이 뭐냐, 뭐 이 개발을 위해서 창업자 자신의 적성은 맞느냐, 시장 조건은 확보되어 있느냐, 유망 아이템이냐, 유행 아이템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장 수요 확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는 게 이거예요. 유망 아이템이냐, 유행 아이템이냐, 수요가 크고 지속적인 아이템이냐, 일시적인 유행만 타고 지속되는 아이템이냐,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유망 아이템을 해야 되죠. 지속적인 아이템, 그죠? 여름 반짝 수요가 나는 거를 창업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해서 창업에 요인들을 나타내서 계속해서 수요에 민감한 것들을 가지고 한때 한때 이렇게 창업을 하고 또 해나가고 내년에 또 보완해 갖고 또 그때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행 아이템인 경우는 한 업체 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때에 이르러서 해야 되는 거죠. 뭐 꼭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유행해서 나타나면 그때그때 나타나는데 근데 그 유행이 갑자기 사그러지면 어떡해요? 아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의 아이템을 평가할 사람은 고객이라는 관점이에요. 고객의 관점에서 정말로 내 지금 아이템이 성공할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마엔 게니치라는 사람이 기업 성공, 창업의 성공 조건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살아,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 고객이 많이 있는 곳에서 경영하라 했는데 보면 창업자의 적성과 아이템 개발에 자원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 창업하는 것이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 적성에도 맞고 내게 여러 가지 아이템 개발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확보가 될까? 자원이 확보될까?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아이템의 차별적 가치로 인해 갖고 아이템의 구사할 능력이 시장이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접근은 창업자의 적성 아이템 개발의 자원을 검증해서 시장 수요의 확보를 검증하려는 방향이고 아웃사이드 인자 보면
시장 수요 확보를 검증하고 아이템의 개발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아이템 평가 검증의 방법에 있어서 인사이드 접근, 아웃사이드 접근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 접근은 어떻게 보면 고객을 만나지 않고도 아이템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 창업자 자신과 고객 입장이 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장 고객 관점에서 아이템을 평가해 보고서 나 창업자가 아이템 개발 가능 여부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1단계 효용성 검증, 전략적 가격 측정 단계, 목표 시형 설정 단계, 도입 장애 극복 단계 이렇게 접근하고 인사이드 접근은 사업자 적합성에 접근하고 아이템의 참신성을 검증해보고 자원의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이렇게 검증해 보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창업 아이템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링은요,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설계 도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만들고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라는 한 측면들인데요. 여러분들 그 고객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무엇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는 차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링은 제가 그 우리 조별 그 비교하는 그런 결과 규모를 제가 안 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 자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밴드에 나와 있는 그런 파워포인트를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상업팀을 보니까 학원과 관련돼야 합니다. 학원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은 팀들이 몇 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우려가 돼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학원 프로그램이 아니면 점수가 아마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팀 기반 프로젝트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사업의 적합성, 그 뭐냐 계획서에 그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정해지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먼저 듣는 사람, 제가 기말 시험 때문에 내가 올려드릴 지금 오늘 밴드에 올릴 겁니다. 오늘은 6월 1일이에요. 밴드에 올릴 건데 이 부분에서 꼭 듣는 사람은 자기 조가 학원과 관련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무엇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또 고객이 왜 창업자의 아이템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출시를 위해서 어떤 자원과 활동이 필요한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및 출시로 인해 갖고 얼마나 많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설계도면처럼 제시를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링이다. 그때 이 비즈니스 모델링 보세요. 이 9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 세그먼트. 두 번째로는 뭐야? 가치 제한. 어떤 분이 이 순서대로 하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링에 있어서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널이 뭔지, 네 번째, 고객 관리, 다섯 번째 어디입니까? 수입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와 관련된 핵심 자원이 뭔지, 핵심 활동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핵심 파트너가 누군지, 비용 구조는 어떻건지. 한번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자, 고객 세그먼트는 우리가 창출하는 가치는 누구냐? 누구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는 뭐냐? 그러니까 가치,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가치죠. 뭐 고객의 가치 실현이겠지만 우리가 만족시키는 고객의 요구는 뭐냐? 여기. 자,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누구? 여기는 고객을 적는 거죠. 고객 세그먼트. 여기는 뭐냐면 이제 기업에 있어서 추구하는 가치. 꼭 고객 가치만이 아닌 자기들의 좀 자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세 번째로는 세분화된 고객별로 어떤 채널을 통해 전달. 그러니까 요 세그먼트가 된 고객에 해당돼서 어떤 채널로 고객에게 접근하고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을 소개하고 또 우리의 상품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그 채널이 어떤 건지.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어떤 유형의 고객에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고객 관계, 아까 전에 서비스 관계 어떻게 유지시키고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을 듣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자, 도대체 고객이 어느 정도 지불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 거냐? 다른 얘기를 하면 고객이 지불하고 있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수입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익을 우리는 지불할 수 있냐? 고객이 지불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학원에 투자하든지 이런 수입원을 제시하고 자 이런 수입을 갖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냐? 일곱 번째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어떻게 운영할래? 조직 관리를 운영하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파트너잖아요. 운영하는데 외부에 여러 가지 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강사를 소개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파트너의 주된 활동들은 누구고 어떤 활동을 그 파트너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지받고 우리 학원이 성장할까? 그랬을 때 주요의 비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면 어떠한 비용들이 들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단원의 종강이 이제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끼는 것도 이제 되게 무섭던데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링은 밴드에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했던 거를 참고해 나가면서 좋은 사업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평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볼품없는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강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내용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룰지 많이 공부하게 된 저 역시도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교육 서비스 학원 창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기대하고요. 또 한 방면에서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여러 측면에서 그 다른 창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생각을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서 여러 가지 팀 기반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걸 볼 때 이제는 꼭 강의실에서 아니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신을 얻었습니다. 대면 강의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실습들은 필요한 내용들은 제공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자료를 올리라는 등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번에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여 기말고사에 있어서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말 시험이 상당 부분 퍼센트 차지하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정리하셔서 기말고사 잘 보시고 제가 뭘 중요시 여겼다는 것들을 한번 핵심 이렇게 밴드 같은데 서로 조언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날짜 다 밴드에 공지했고 또 임박하면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조언들과도 서로 공유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